오늘은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 개막식을 통해서 저희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함께하는 뮤직 토크 콘서트, 그리고 10대들을 위한 진로 콘서트, 그리고 교육기부의 홍보대사인 김혜윤 배우님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기부 2.0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교육기부 2.0 포럼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창의재단 미래교육지원팀장 서지연입니다. 본 포럼은 1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통해서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만들어갈 10년 넥스트 교육기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저희 한국과학창의재단 조율래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뵙게 돼서 좋은 것 같고요. 오늘은 굉장히 추운 날씨이고 또 바쁜 시기인데도 저희들이 아주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교육기부 2.0 포럼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무종 고문님, 또 성균관대학교 도승희 교수님, 또 글로벌포인트 조상용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고려대학교 박인우 교수님, 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고미연 박사님, 또 문예진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 단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간 교육기부를 통해 제공된 프로그램은 3만여 개 되고 수혜자 수가 3,200만 명, 또 대학생과 개인 교육기부자는 4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고요. 이전에 교육기부 수혜를 받았던 학생들이 대학생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등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함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것이 사회적 책무이자 또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정책과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회복을 위해 교육기부 사업의 지향점과 역할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교육기부 박람회에서 교육기부의 새 패러다임을 논하는 교육기부 2.0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기부 모델을 모색하고 다음 10년의 교육기부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많은 좋은 말씀들, 의견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날인데요. 의미 있는 또 보람 있는 또 알찬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되는 날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사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교육기부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노무종 고문님께서 교육기부 효시기업으로서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노무종 고문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기부 10주년 이 박람회를 맞이해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교육기부의 발전에 그 주제 발표를 맡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카이가 창의재단하고 힘을 합쳐서 이 교육기부 사업을 시작할 때 아주 단순한 관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당시만 해도 이과를 잘 안 가고 과학 수학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제 교단의 얘기가 많았고, 기업으로서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고 창의재단하고 저희가 힘을 합쳐서 연구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콘텐츠화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제공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중고 수학과 과학의 모든 교과서를 다 놓고 인덱스를 놓고 저희 항공기를 만드는데 적용되는 수학과학 공식을 다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T50을 예를 들면 약 53개 정도의 공식이 나왔고, 그 공식을 선생님들이 교과 과정에서 설명할 때 굉장히 잘 설명할 수 있고 학생들이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갖고 있는 많은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이 공식은 이렇게 비행기 만드는데 이렇게 적용된다, 그런 거를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꾸며봤습니다. 첫 출발이.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비행기가 나갈 때는 엄청난 엔진의 힘으로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뉴턴의 제2법칙이 사용되거든요. 그런 걸 설명할 때 그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교재도 만들고 선생님도 초청하고 학생들한테도 직접 그런 이제 초청을 해서 교과 과정을 설명하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너무 재미있어하고 좋아서 카이에 직접 한번 방문해 봐야 되겠다는 이제 요망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실제 저희 공장에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방산기업이라서 보안을 많이 요구되는 회사라 학생들이 와서 이 공장을 둘러봐도 되느냐를 이제 국방부나 방사청이나 정부에다가 문의를 하고 정부도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항공 체험은 참 좋겠다 해가지고 동선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안과 아주 관계되지 않는 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초청해서 저희 이제 좀 더 체험할 수 있고 더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그런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공장이 이제 학생들로 넘쳐나니까 작업에 방해되고 또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많이 와보고 싶어하고 학생들이 집에 가면은 부모님한테 또 너무나 오늘 뭐 좋았다고 하니까 학부모도 와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저희가 카이 에비에이션 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2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카이 에비에이션 센터를 구축을 하고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제 그 아까 말한 그런 어떤 교과 과정이라든지 또 항공 체험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3개의 부스를 만들어서 비행기가 어떻게 날고 만들어지고 착륙하고 조종할 수 있느냐까지를 23개 부스를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과정마다 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된 그런 공식들을 저희가 직접 설명하는 그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그 당시에 어떤 기업도 시도하지 않았던 직장인들이 저희 직원들이 자원봉사식으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팀을 만들어서 직접 강의도 하고 그런 어떤 시도를 하니까 많은 기업과 정부기관 또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게 이제 교육기부로 발전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잠깐 여기 우리 카이 에비에이션 캠프의 영상을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에비에이션 센터는 교육 목적으로 건립된 체험학습 전용 공간입니다. 1층 항공산업관입니다. 항공산업관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 현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층은 항공이론 교육장과 체험학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공이론 교육장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 강사들이 항공기에 적용된 과학과 수학, 원리의 이론 수업을 제공하고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관에서는 항공기에 적용된 과학과 수학의 원리를 다양한 체험 시설물들을 통해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이 에비에이션 센터를 보셨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방문해 미래로 향하는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발자국들이 모여 더 큰 미래의 활주로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13년간 약 200만 명 정도가 저희 카이의 학생들이 방문했는데요. 약 3만 9천 명 정도는 아주 심도 있는 1박 2일, 2박 3일의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이수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 덕분으로 저희가 그 대통령님 상도 받고 창의재단에서 주는 교육기부 대상도 3년 연속 수행해서 그 명당 그 자리에 이렇게 입성하는 좋은 이제 성과를 거두고 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저희 카이 이미지에도 학생들과 꿈을 함께하는 기업으로 그런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또 저희들이 갖게 됐습니다. 카이 에비에이션 캠프를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이 저희들 이제 왔다 가고 나서 정말 내가 이런 회사에 입사를 해서 세계 최고의 비행기를 만들어 보겠다. 또 세계 최고의 그 조종사가 되보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실제로 10년 뒤 또 몇 년 뒤에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입사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체험을 하고 갔는데 그때부터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왜냐하면 저희 오면은 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는 그 학부모님들이 저희 집에 이제 저희 회사에 메일을 보내주는데 거기 갔다 오더니 영어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고 그 항공학과의 그 대학교의 항공학과를 다 찾아가지고 교수님들한테 메일도 보내서 자기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묻고 우리 애가 많이 달라졌어요라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은 바 있는데 실제로 그런 학생 중에서 이제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2명이 중에서 한 분의 그 우리가 인터뷰를 준비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학교에서 캠프를 참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서 이제 한국에도 이런 회사가 있구나 싶어서 한국 항공 우주 산업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의 어떤 목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이 기뻤습니다. 저의 어떤 목표를 성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이제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저희가 입사한 이 친구가 우리 입사한 이래로 가장 좋은 평가와 평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오고 싶은 회사에 와서 자기가 그 꿈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소망을 갖고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많은 기업들도 이런 어떤 체험을 하고 이런 학생들이 그 회사에 간다면 정말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런 이제 뜻하지 않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연간적으로 쭉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던 게 일단 중지가 되고 저희가 그렇지만은 계속 이거를 중단하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유튜브로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에비에이션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정미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PAB를 만들어 볼 건데요. PAB가 뭐의 약자냐면 퍼스널 에어 비클이라고 해서 개인용 비행기를 의미합니다. 네, 미래 시대에는 자동차와 비행기가 접목된 이제 PAB 같은 비행기가 많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원리는 엔진이 뒤쪽으로 이제 힘을 발산하게 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추력의 힘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양력의 힘과 함께 그 추력의 힘으로 비행기가 뜨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걸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교육기부 패러다임이 코로나로 맞이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비대면 교육의 관심도가 증가됐고 발전된 분야 기술 또 새로운 교수단의 필요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4차 산업의 물결이 밀려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더 빨리 확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육기부 오프라인에서만 진행하는 이런 교육기부 형태가 교육기부 2.0 즉 비대면과 디지털과 장소시간 인원을 초월하는 형태로 진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것이 지금 수업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교당과 학교 그 공간에서 다가오는 4차 산업을 대비하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힘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회가 또 정부가 또 이웃과 모두가 이러한 어떤 부족한 그 현상을 지원하고 도와야 될 것이냐. 그게 저희는 교육기부 2.0 창의재단에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메타버스로 학습 효과를 향상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별 맞춤 교육, 장소 시간 인원을 초월한 자기주도 학습, 네트워크 기반의 합동 협동 수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시대에 필요한 교육의 어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요소가 되겠는데 이게 수업 현장에서 지금의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학교 현장에서만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그런 것에서 카이가 처음으로 모델을 좀 보이고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을 창의재단하고 힘을 합쳐서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그런 교육 현장에 지원하고 공헌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지금 오프라인에서 시행하고 있는 카이 에듀케이션 센터를 앞으로는 가상 전시관으로 메타버스화하고 거기에 학생들이 또 사진 영상으로 생생한 시청한 교육과 여러 가지 학생들의 재미와 그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다 잘 집어넣고 자기의 아바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메타버스 속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수업할 수 있는 지금의 오프라인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상 공간 속에서 지금 우리 에비에이션 센터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구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진주여고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어떤 대일고등학교가 자기 학교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10시 특활반이 자 우리 여기 들어오고 싶다 하면은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직접 그 선생님이 들어가서 초청해갖고 줌과 메타버스 속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의재단하고 좀 더 깊숙하게 그런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저희는 시작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기부가 사실은 수업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학생들을 만나봐도 이 교육기부 사업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 학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도 저희 카이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아시아나, 현대자동차, 삼성 많은 기업들이 교육기부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오프라인 1.0의 10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는 교육기부 2.0 메타버스나 온라인이나 좀 더 가상공간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시간 장소 제약 없이 들어와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수업 현장에서 고민하는 선생님들 4차 산업에 대한 많은 그런 어떤 것을 어떻게 소화하나 걱정하는 교육 주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카이는 거기에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런 약속을 끝으로 이 주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노무종 고문님 감사합니다. 사실 보안이 까다로운 기관의 문을 개방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건데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카이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모두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 한번 체험을 했던 것들이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개인의 진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들은 정말 감동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간의 대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가 이제는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비대면으로 어떻게 전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표이십니다. 성균관대학교 도승희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부 10년 성과 분석 및 향후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의 도승희 교수입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기부 2.0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맡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앞부분의 개요 정도를 좀 말씀드리면서 성과 분석과 함께 중장기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부가 이 지난 10년 동안 현장에 자리 잡기가 저도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참여를 하면서 많이 봐왔는데 쉽지 않은 점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지금 어떻게 성과를 이뤘는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교육기부 2.0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추진 방향과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부 10년 이제 양적 질적 성과를 이제 말씀드리면 교육기부라는 그런 개념이 거의 없던 시절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혜자들에게 또는 뭐 교수자들에게 많은 교육을 해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아주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수는 5.4배이고 또 수혜자 수는 22배,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대학생 동아리 수도 12.4배, 인증기관 동아리 수도 10배가 되었습니다. 구체적 사례도 이렇게 간단히 넣어봤는데 이제 대학생 멘토 선생님과 이 교육을 받아서 성취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그런 대학생 교육기부도 있고 또 두 번째에 방금 말씀하셨던 노무종 고문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세상이 바깥에 있구나. 공교육에서는 과목만 배우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또 부모님들도 얘기해주기 어려운 이런 그런 세상에 대해서 교육기부를 하는 기관에 참여함으로써 꿈을 키우게 되고 특히 최첨단 산업이나 복잡한 기술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점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성과가 질적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몇 가지를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성과를 이루어온 것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미래직업 역량 및 미래인재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주체죠. 개인, 기업, 대학, 공공기관, 협단체 등의 참여를 확장해 왔습니다. 학교에서 조금 하기가 쉽지 않은 신체적인 발달과 또 새로운 분야를 포함한 정신적인 발달을 고려할 수 있는 전인 교육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다양한 기술력과 경험으로 취약계층의 학생들께까지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서 공익 가치를 실현을 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이 스스로 또 동아리를 만들고 기획해서 도서 벽지나 소외 지역에 교육 기부를 실시하였고 또 개인 부분도 은퇴를 하시고 고경력자들, 과학자나 교원 전문직 등 이런 개인 교육
개인적으로 교육 기부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개인 교육 기부자들이 지금 이 정도 됩니다. 사실 이제 비전 교육 기부 2.0에는 더 많은 개인들이 참여를 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크게 보면 이렇게 6가지에 있고 세부가 있는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가 있고 교육기부 사업단회, 교육기부 지역센터, 교육기부 컨설팅단, 체육예술교육기부 거점대학 이게 있습니다. 또 교육기부 인증제를 통해서 교육기부 대상도 수상을 하고 또 교육기부 인증을 통해서 그 교육기부 인증을 받은 기관들은 그 인증 마크를 부착해서 브랜드 이미지 홍보에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이 이제 인증과 함께 하고 있고요. 교육기부 MOU 체결 또 개인 교육기부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단이 주로 좀 하는 일을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기부를 할 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장에 적용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기관들에게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을 해줘서 교육 기부 프로그램도 업데이트를 하고 이것이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는지를 현장 실사나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 과정을 거쳐서 이전에 참여하지 못했던 또 이전에 그런 지식이 없었던 여러 교육기부 기관들이 질적 재고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센터 및 체육예술거점대학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체육예술 영역에 자원 발굴을 해서 모델 학교 등을 운영해서 지금 경상권, 충청, 강원권, 전라, 제주 등 3개 권역 20개 모델 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교육기부 박람회는 수혜자들과 기부자들이 함께 만나는 장을 이루고 있고 온라인 박람회도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죠. 사실 올해 실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부 박람회에 저도 참여해서 뭐 만족도 조사와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굉장히 그 체험적인 그런 경험들을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굉장히 그 흥미롭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수의 대기업과 지금 카이에서도 그런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을 아끼지 않고 제공해줘서 학생들이 정말 즐겁게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육기부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예의 전당 헌액 등 교육기부 우수 사례 공유를 하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추진협의체 연대를 구축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지점들이 일어났습니다. 초창기에는 개발만 하고 또 잘 모르다가 그냥 낙오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었던 것 같은데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더 적극적으로 중반기부터 협의체 등록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서로 의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 2회 추진협의체 등록기관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한 후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운영평가 순환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지속적인 교육기부 프로그램 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또 현장 실사,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운영평가의 순환체제를 구축하고 해당 기관의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돼서 아주 날카롭고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후기들도 많이 모으고 요구도 불편사항들을 많이 해서 수요자 맞춤형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을 이룩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 데이터가 쌓이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최종평가 보고회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 사실은
내년에 연장이 되더라도 최종 보고서에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 기관들이 내년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서 확대를 할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들이 공유됩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 보고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순환 시스템을 마련을 했고요. 또 홍보 확산에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교육기부 캠페인이나 매체 활용, 컨텐츠 강화, 또 유튜브나 교육기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교육기부를 현장에 많이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기부 2.0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5, 6년 이상을 교육기부의 뭐 프로젝트와 박람회와 이렇게 해서 참여를 했는데 교육기부를 현장에서 설명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과학재단이 여러 가지의 시스템을 구축해 와서 이만큼 성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기술 급격하게 발달했고 지난 2년 동안 온라인 시대로 완전히 접어들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의 인재의 핵심 역량을 구축하고 교육하고 이런 새로운 교육기부 진로체험 컨텐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다양한 사회자원을 활용하는 교육기부가 어느 시점보다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것을 미래 역량에서는 오고 있다라고는 바라봤지만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첨단 기술의 융합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사업 목표 저희가 이제 좀 잡아봤는데 미래사회 적응력, 주도성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 또 다양한 교육기부 자원을 활용한 교육 소외층을 포함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봤고 미래 신기술 체험과 학생 맞춤형 방안을 생각했고 사업체제 재정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이라는 것은 미래 신기술을 도구로 잘 활용하는 인간의 초점을 맞추어서 그 학생들이 자아를 발전시키고 자신의 적성과 특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의하여 이 교육기부 2.0을 이렇게 조금 구성을 해봤습니다. 온오프라인 체험과 메타버스 도입, 또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프로그램, 그렇게 하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전문성을 가진 멘토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교육 트렌드를 반영하고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의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역량 함양과 심리 정서 지원이 더 추가가 됐고 또 기관 중에서도 기술 선도 기관의 교육기부 협의체들을 기관들을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역시 개인 기부자나 대학생들의 교육 기부도 많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대학생들도 교육 기부를 하고 멘토링을 하면서 스스로도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회가 융합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중심의 교육 기부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또한 교육 소외층도 역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원 체계는 동기부여 강화하고 또 체제 정비, 유기적 연계 협력 강화를 지원 체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체험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 교육에서 체험 교육 중심이 좀 적다 보니까 특히 체험 중심 또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여러 영역의 체험 등을 배우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미래 역량 증진 교육 또 심리 정서 지원 맞춤형이 증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 방향에서 이제 온오프라인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노무종 고문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온라인 교육의 단점만 지금 학교 현장에서 많이 학부모들이 호소하고 있으나 사실은 오프라인 교육에서의 그 제약이 지역적 제약입니다. 근데 지역적 제약을 초월해서 사실 전국과 사실 전 세계까지도 지금 확대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러나 오프라인 교육처럼
생생한 체험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래서 뭐 신기술의 도입이 더 절실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 교육기부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교육기부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영역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고 그런 영역을 기존에 있는 영역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기술, 창업과 창직까지도 다 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역량증진교육기부에서 OECD 이제 데세코의 미래 역량에서 이미 이제 도구를 상호적으로 활용하기, 사회적 이질적 집단에서 소통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이 중에서 도구를 상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학자들은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전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되고 이런 의미에서 교육기부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15 교육 개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핵심 역량들 증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온오프라인 미래 역량 포함 예시를 보면 등산 프로그램을 할 때 등산 프로그램과 함께 AR, VR, XR 그 등산 체험을 실제를 한다던가,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국내산이 아니라 히말라야 산까지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공동체 역량이나 창의적 사고가 증진되고 또 카메라를 사용법을 교육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지금 이제 사진 촬영과 메타버스 사진전까지 스스로 기획하면서 협업해서 한다면 심미적 감성 역량이나 창의적 역량이 증진되고 또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면서 의사소통 역량이 또 증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진로와 더 적극적으로 연계되고 심리정서 지원, 교육 소외층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이 잘 융합돼서 이루어질 때 이제 교육기부 2.0은 성공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해온 것에서 더 확장되고 더 심도 있게 발전하는 그런 이제 중장기 계획을 더 열심히 마련하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도승희 교수님께서는 그간의 교육기부 사업을 하면서 추진되어 온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교육기부 사업이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방향으로 추진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교육기부 사업이 더 큰 가치로 실현이 되고 이것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브 포인트의 조상용 대표이사님이시고요. 메타버스형 콘텐츠 제작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기부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기부 1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표가 좀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씩 15분 동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마 앞에 이제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라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앞에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진행해 왔던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9년 동안 열심히 R&D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도네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부 과제라든가 R&D를 했던 결과물들을 매년 저희는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양시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특수 목적 학교에 도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교육기부 행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2012년도에 창업해가지고요, 에듀테크만 해왔습니다. 그 VR, AR, 에듀테크 이렇게 9년 정도 한 업체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에듀테크 관련된 부분들 계속 진행해 왔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교육은 참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게임은 좋아하는데 교육에다 게임을 넣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간에 레고보다 창의적이고, 최근에 이제 디즈니가 OTT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그 디즈니보다 재미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9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개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개발해 온 게 사실은 메타버스였어요. 지금 로블록스처럼 컨텐츠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교사분들이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공유한다는 개념이 이제 생태계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들입니다. 오랫동안 해왔고요. 저희가 뭐 보시면은 되게 재미난 걸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들도 인원이 사실은 에듀테크 업체 중에서 적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VR, AR 신기술과 그다음에 교육 쪽을 하면서 계속 역량을 쌓아왔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만 했냐? 그렇진 않고요. 뭐 일본, 미국, 대만, 그다음에 유럽하고 지금 3년 동안 R&D에 대한 부분들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가 넘어갔는데 잠깐. 그리고 저희가 했던 제품들입니다. 보시면 생소하실 거예요. 제가 뒤에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거 소개할 때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제품에 대한 부분을 내놨는데요. 보시면은 특징이 뭐냐면요, 교사라든가 학생들이 다 컨텐츠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요,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줄여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요. 게임을 빨리 만들거나 아니면 영상을 빨리 만들거나 아니면 이북처럼 인터랙티브 북을 빨리 만들거나 할 수 있는 저작 소프트웨어들이고요. 이걸 통해서 사실은 컨텐츠를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분들, 그게 누구냐면은 교사와 학생들입니다. 그분들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지금 총 4가지 형태의 영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블록스라든가 마인크래프트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직접 공간들을 만드는 겁니다. 현재 메타버스는 만들어진 공간에서 아이들이 체험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국산입니다. 외산이 아니라 국산 소프트웨어 VR웨어는 직접 학생들이 자기 지역과 자기가 원하는 미래 지역과 미래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고 그곳에 다양한 컨텐츠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의 컨텐츠가 되고요. 그 컨텐츠를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됩니다. 뒤에 이제 메타버스 개념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그동안 혼자 놀았던 거를 같이 놀 수 있는 개념으로 그렇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한 게 학생들이 만든 컨텐츠가 4만 개가 넘어요. 그중에 의미 있는 게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할게요 라고 한 컨텐츠가 18,000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런 교육 기부를 한다라든가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공유를 하고 그게 교육 쪽에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형태의 컨텐츠가 생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100개 이상의 교육기관이라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컨텐츠가 만들어졌는데 만든 원작자에 대한 부분도 보장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저는 컨텐츠를 1000회 도네이션 할게요 라고 했을 때 그걸 보장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NFT라는 형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자기가 공유를 몇 회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기술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메타버스 개념입니다. 그동안 컨텐츠는요, 혼자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메타버스 개념이 나오면서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만든 공간들을 여러 학생들이 뛰어놀면서 그 안에 퀴즈도 풀고 그 다음에 영상도 보고 그 다음에 못 가봤던 구글 스트리트 뷰로 연동해서 못 가봤던 지역을 직접 가보고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은 교육 쪽에서의 메타버스예요. 근데 이렇게 공간을 체험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학생들 어쨌든 수업을 해야 되니까 한 곳에 모아놔야 돼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강의실, 이건 공간 개념입니다. 지금은 수업을 하는 강의실을 제가 여기 보여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체육관, 그 다음에 수영장, 그 다음에 골프장, 뭐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곳을 정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번에 이제 저희 대학교에서도 이걸로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경진대회를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수업을 하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시면은 다 가상의 캐릭터들이에요. 근데 캐릭터들이 이렇게 그냥 서로 만나고 뛰어노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하는 방식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화면에서 뒤에 보이는 건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이렇게 수업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교육 기부를 할 수 있을까? 메타버스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에서 보시면요. 예전에 이북을 만들 때는 이렇게 그냥 디지털 형태의 컨텐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선생님이 하던 역할들을 누가 하냐? 아바타가 해요. 버추얼 캐릭터가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읽어주고 하는 형태로 그 컨텐츠가 만들어지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의미 있는 형태로 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컨텐츠의 동작성 내용들을 무형화되어 있던 거를 디지털 유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빛을 발하는 거는 사실은 체육 활동들이에요. 태권도 이런 거 보시면은 동작에 대한 부분들 국가대표 선수들이 도네이션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가상 공간에서 캐릭터가 국가대표급 선수가 하는 동작을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뭐 성우라든가 이런 분들은 도네이션 많이 하시지만 저렇게 동작을 바로 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바로 컨텐츠화되고 그게 메타버스 환경의 컨텐츠로 연동이 됩니다. 굉장히 쉬운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컨텐츠를 빠르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동화책 같은 컨텐츠가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지금 소리는 안 나오지만 요거는 중국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딱 15분 동안 촬영해서 바로 컨텐츠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기 캐릭터가 동작하는 게 실제 앞에서 모션을 이용해서 동작한 게 바로 컨텐츠화된 겁니다. 저렇게 컨텐츠를 쉽게 만들고 그걸 도네이션 할 수 있는 형태로 컨텐츠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또 활용될 수 있냐 보면요.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럽에서 이런 도네이션 관련된 형태에 대한 부분들, 재능 기부에 대한 부분 할 때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디지털 휴먼에 대한 부분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휴먼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목소리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아바타에 매칭을 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만 해줘도 굉장히 많은 형태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그 외의 내용들을 설명할 때 신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더 의미 있다고 했던 동작성에 대한 부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건 K-팝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유명 가수들이 이런 컨텐츠를 도네이션을 특정 5분이라도 도네이션을 해주시면은 그게 공간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통해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화돼요. 그 동작에 대한 부분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라든가 원하는 캐릭터에 붙여서 데이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명이 만나서 뛰어놀고 채팅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교육적인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데이터화 시키고 그게 가상 공간에서도 가상의 튜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기 보시는 거는 뒤에 설명 나오겠지만 손가락까지 다 동작 인식이 가능한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컨텐츠화 할 수 있고요. 체육의 예를 들자면 태권도입니다. 태권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실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품새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컨텐츠화 만들고 이게 메타버스 안에서 태권도 선생님 역할을 해요. 근데 이분이 지금 국가대표 선수거든요. 근데 이렇게 컨텐츠가 품새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형태의 컨텐츠가 하나가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로 메타버스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다 드렸고요. 그 메타버스 형태에서 사실은 최근에 저도 이제 특강을 많이 다녀요. 근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아이들이 재밌게 이런 포인트에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저희랑 다른 세대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익숙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더 교육을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재능이 있는 많은 분들이 쉽게 컨텐츠를 도네이션 할 수 있는 형태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은 훨씬 더 좋은 교육 기부의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조상용 이사님 감사합니다. 대표 이사님께서 가상 공간에서 교육 콘텐츠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옆에서 듣는 저도 우리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저희 말 안 듣는 저희 중학생 아들들에게 아바타로 엄마가 출연해서 좀 혼내주면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잠깐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잠깐 휴식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교육기부 박람회를 맞이해서 뮤직비디오 저희 제작해봤는데요. 잠깐 감상하시면서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대 나와 꿈을 나눌 때 여기 긴 밤이 밝아졌어요. 우리 처음 손을 잡을 때 나는 다시 반짝거려요. 두려웠던 날과 휘청거린 나를 하나라는 말로 일어나요. 다시 가득 찬 꿈과 펼쳐질 날들을 부푼 마음들로 나가요. 이제 알고 있죠. 나 혼자가 아닌 기억해요. 나 큰 꿈을 꾸며 We are someone's miracle. 우와, We are someone's miracle. 가끔 버겁고 숨이 찰 때 문득 서로를 또 바라봐요. 그래 지금 날 위한 시간 My flashlight 고개 들어봐요. 두려웠던 날과 휘청거린 나를 하나라는 말로 일어나요. 다시 가득 찬 꿈과 펼쳐질 날들을
어떠셨어요? 저희가 제작한 뮤직비디오 잘 보셨는지요? 아이들의 이 맑은 목소리로 듣는 교육기부 미라클, 정말 이 교육기부가 얼마나 강력한 소프트 파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자리를 정리하고 오늘의 발제자분 세 분과 그리고 또 토론자분 저희 무대로 모셨는데요. 먼저 토론자분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박인우 교수님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고미연 박사님도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현장에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 문혜진 단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박인우 교수님의 토론을 시작으로 패널 토론을 열겠습니다. 박인우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장에 제가 직접 가지 못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오늘 세 분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교육기부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한 성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도 제시되었고요. 또 10년 동안 저희들이 쌓아온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또 거기 참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10년은 더욱더 기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먼저 10년간의 성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업 기관이 244개 그리고 수혜 학생들이 3천만이 넘는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참여 대학생 동아리 수도 꽤 많고요. 개인 교육 기부자들이라든지 그다음 인증 동아리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에서도 도성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거의 불모지에서 교육 기부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로 자리 잡도록 한 것은 교육부를 비롯해서 과학창의재단도 그렇고요. 여러 관련 연구자들까지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 또 사업을 다양하게 펼친 것들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그리고 박람회, 인증제, 명예의 전당 같은 경우도 꽤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MOU를 적극적으로 체결한 것들. 근데 이 MOU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좀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은. 그리고 개인 교육 기부단까지 아주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인 활동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 MOU를 제가 독특하게 생각하냐 하면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이 사업을 펼치면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개의 경우는 이런 과학창의재단도 그렇지만은 이런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교육기관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많이 따집니다. 이때 교육기관은 초중고 대학이 될 텐데요. 교육기부의 관점에서 보면은 초중고 대학이 교육을 기부할 수는 없죠. 받아야 되는 관점이죠. 그래서 얼마나 교육 기부를 받았는지를 통계를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학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인턴하고 이제 현장 실습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학에서 인턴이나 현장 실습을 얼마나 보냈는지 이를 대학한테 묻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학이 보내는 것들이 노력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반대의 입장도 가능하거든요. 그 인턴이나 현장 실습을 받아주는 기관이 사실은 중요한데 그 기관들이 얼마나 인턴이나 현장 실습을 해 주었는지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산업통상자원부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그 교육기관에다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대학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약에 이 교육기부도 역으로 했더라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각 그 학교나 초중고에다가 너네는 교육 기부를 얼마나 받았는지 통계 자료를 뽑고 앞으로 교육 기부를 받는 것들을 활성화시켜라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더라면은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 기부 단체를 찾느라고 아마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갔다는 게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MOU를 맺고 그다음에 기관에다가 인증을 해주고 동아리에다 인증을 해주고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쳤다는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면은 아마 확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다른 정부 사업들의 얘기를 할 때 이 사업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부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기관 입장에서 봤어도 이제 미래의 고객 확보라는 측면에서 아까 뭐 카이가 대표적인데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이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게 있지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통장을 만드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통장을 만들어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 프로그램들을 막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 은행에 처음으로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은 앞으로의 그 고객은 뭐 거의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대학에 또 많은 은행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대학에 들어온 은행들이 이유가 사실은 고객 확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학에도 많은 돈을 들고 들어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기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고객 확보라는 엄청난 반대급부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미 확인을 하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무상 기부를 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신의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회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들을 우리나라 기관들이 이제는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아마 인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기부라는 단어가 사실은 저희가 겉으로는 쓰고 있지만은 과연 이게 기부일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 기부라는 단어를 계속 쓰게 된다면은 제공하는 기관들이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의를 베푸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조금은 다른 자세를 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당신의 기관이 좋은 인재를 확보하고 또 하나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부를 해야 됩니다. 기부라는 것이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절대 선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한 생존을 위한 전략입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을 펼친다면은 앞으로 10년에서는 아마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오늘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이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한 것 같은데요. 온라인이 오프라인과 더불어서 이제 그 공간을 활용한 그 기부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바른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단점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메타버스의 장점들 아까 이제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다양한 장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도 말을 했지만은 혼을 낼 때 엄마 대신에 아바타가 혼을 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엄마가 혼을 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아바타가 혼을 낸다면은 그 아이가 혼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조금 뭐 그 죄책감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효과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엄마가 혼을 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 점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메타버스의 장점이라는 것은 이제 아바타 말고 사실은 뭐 실물로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는 이제 아바타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전에 것들에 비해서는 이제 공간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는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제약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좋기는 한데요. 더불어서 이제 기부 과정에서는 그 익명성이라는 게 매우 또 중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 익명성을 주는 사람이든지 받는 사람이든지 다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기부를 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체험들이라는 것은 실제 체험하고는 다른 체험입니다. 메타버스에서 한 체험이 되는 거죠. 근데 메타버스에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실제 체험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카이를 가보고 싶기는 한데요. 근데 제가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였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것인데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로켓의 크기였습니다. 근데 메타버스에 들어갔을 때 제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를 찾아가는 그 과정들에서 느낄 수 있는 기분들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메타버스 안에서의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를 제가 만약에 체험한다면은 그 체험 자체가 뭐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체험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통한 체험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많은 업체들이 또 이 방법으로 기관들이 이 방법으로 하려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로 인해서 생생한 체험들, 아까 말했는데 생생한 체험들이라는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이 생생한 체험도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는 것들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도 교육 기부를 할 때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이 메타버스가 현장 체험으로 이어지는 연결 통로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현장 체험은 우리 메타버스를 했으니까 뭐 현장 체험은 조금은 등하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산업체를 중심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ESG 경영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 환경이 E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S고, 그 다음에 가버넌스 지배구조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인데 이 중에 중간에 있는 게 사회라는 게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죠. 사회적 뭐 어떻게 보면은 약자 보호라든지 인권 존중 이런 것까지 이제 확대돼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데 저는 이 ESG가 중요하다는 관점보다는 왜 ESG가 필요하냐라는 부분이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필요하냐 하면은 어떤 기관이 지속하려면은 이 ESG 경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 기부라는 것을 이제 기관들한테 저희가 소개할 때 당신 기관이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은 교육 기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ESG 중에서 사회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교육 기부를 통해서 여러분은 실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매우 중요한 활동이고 당신 사업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의 기능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서를 설치하고 참여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서 반협박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인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교육기부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교육기부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또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되는 교육 콘텐츠가 가지는 한계점, 그리고 또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기부 제공하는 기관들이 앞으로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가를 다각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토론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고미연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고미연입니다. 먼저 자리에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과 또 교육 분야에 메타버스를 적용할 때 고민해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메타버스가 이미 대중들에게도 아주 친숙한 단어가 됐는데요. 메타버스는 일반적으로는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적 활동이 가상 공간에서도 가능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뭐 단순히 가상 세계라고 하기보다는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XR 기반의 이런 실감 기술이 적용된 전체 스펙트럼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2D 웹에서 진화된 어떤 3차원의 차세대 인터넷 플랫폼으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현실과 가상 사이의 연결, 그리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실의 연속체의 개념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는 사실 등장한 지 30년 정도 된 용어입니다. 2007년에 미국의 비영리 기술 연구단체 ASF가 이 메타버스를 처음 그 용어를 구체화하고 또 4가지 유형으로 개념화해서 각각의 기술적 이슈들을 정리하면서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지금도 메타버스의 대표 사례로 일컬어지고 있는 세컨 라이프나 로블록스, 그리고 리니지, 그리고 게임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언리얼이나 유니티 개발 엔진 등도 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메타버스라고 하기에는 현실감이나 실감성, 그리고 공간적인 현장감이나 몰입도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구현기술 때문에 사실 지속적인 대중의 관심을 이끌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콘텐츠의 다양성, 이런 재미와 흥미적인 요소가 부족한 점도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XR 기술 등이 급진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기대하는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주요국들도 메타버스 구현의 핵심을 XR 기술에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범부처 ICT R&D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공 부분의 XR 기술 개발을 또 지원하고 그 연구 개발의 민간 이전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를 포함해서 의료나 산업 등을 주요 분야로 하고 올해 6월에는 특히 미국 혁신 및 경쟁법 등의 법안에 XR 기반의 몰입형 기술을 포함시키는 등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제도적 차원의 지원까지 고루 양쪽을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또한 산업과 사회 문화 전반의 영역과 융합될 수 있는 약간 범용 기술의 성격으로 XR을 강조를 하고 지역 클러스터 기반으로 이제 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18년부터 XR for All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XR 기술 산업 강화를 좀 추진을 하고 기업과 투자를 연계해주는 이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19년부터는 호라이즌 2020을 통해서 XR 기반의 교육 분야를 포함해 총 5가지 영역에 23.400만 유로를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18년 기준으로 15개의 XR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교육 혁신 등의 XR 활용 내용을 반영하는 등 기술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국들 정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버스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의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뉴딜 이전령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메타버스 전문 기업을 19년 기준 21개에서 2025년까지는 150개로 확대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 가상 융합 경제 발전 전략을 통해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고 XR 과학실을 25년까지 100% 구축하겠다라는 목표도 제시를 했고요. 또 올해 5월이죠. 그 민간 협력체인 XR 얼라이언스를 출범을 해서 그 메타버스 활용 효과가 높은 6대 산업, 전략산업 분야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교육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정책도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시장 쪽은 어떤가 살펴보면 IDC나 SA, PwC 등 다수의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도 아주 낙관적으로 메타버스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PwC의 특히 이제 2019년 보고서를 보면 2030년의 메타버스 시장은 현재의 32배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메타버스 관련 추진 정책과 또 기술의 성숙 이런 것과 맞물려서
사실 현재 뭐 메타버스가 초기 시작했던 것은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였죠. 이런 곳에 추정되어 있던 응용 분야가 지금 교육을 중심으로 뭐 제조나 의료 등을 이런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PwC 보고서를 보면 가장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한 이 메타버스 응용 분야가 바로 교육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모 대학 교수니까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에 있는 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와 관련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메타버스와 교육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이 결과 또한 교육 분야에서의 메타버스 적용 가능성과 또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긍정적인 전망과 흐름에도 불구하고 또 일각에서는 메타버스가 반짝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냐, 또 뭐 단순히 기술, 또 마케팅적인 용어로 치부하면서 사실 지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대한 통일된 개념 정의가 사실 없고, 메타버스가 단순한 단일 기술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데이터나 네트워크, AI, XR 기반의 실감 기술 등 다양한 최신 기술들이 융복합되어 있는 말 그대로 약간 집합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생태계를 또 제시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용자 측면을 또 보면 이 메타버스의 이제 국내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제페토를 들 수 있는데요. 제페토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2억 명 정도 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용자의 80%가 10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Z 세대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G세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응용 분야 중 가장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이 교육 분야의 메타버스가 어떻게 하면 지속성을 가지고 발전하고 또 그 유용성을 극대화하고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는 파괴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과 또 심도 있는 고민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 이제 가능성 있는 현실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정책적인 흐름과 XR 기술과의 접목, 그리고 관련 콘텐츠의 개발, 이런 것들이 시대적 흐름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메타버스 교육이 가고자 하는, 상상하고 또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메타버스의 형태와 개념을 먼저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미래의 주류로 성장할 MZ세대, 이미 우리와는 디지털 세대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리고 이 버추얼 월드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미 많이 다른 그들에게 과연 어떠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관련 연구가 같이 병행되고 또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 교육으로 진화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의 다양성,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특성상 그 AR이나 VR 글래스라든지 HMD 이런 디바이스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 저희가 근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나 또 이에서 기인하는 교육 격차 문제 등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흔히들 운동이나 취미 활동에도 장비가 중요하다 해서 장비빨, 장비병이라는 말이 존재를 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교육 분야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필요한 도구나 이런 디바이스 차이 자체가 교육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차원의 고민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타버스에서는 현실과 가상에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5G, 6G 등 초고속 네트워크 망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과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 이런 기술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또 전략적인 접근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 오프라인 방식의 교육이 일방적으로 제공자가 제공해주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메타버스 속에서는 아까 조상영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콘텐츠의 창작과 공유가 가능해지고 또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면서
사용자 창작 콘텐츠 UGC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마구 생겨나고 공유될 것이고 또 이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 NFT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NFT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박인호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 메타버스에서는 익명성 그리고 부분적인 정보만 노출해서 개인 정체성에 대한 자유도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범죄나 또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규제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의 2D 웹과는 비교해서 저희 모션도 있고 시선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캡처가 가능한 게 메타버스인데 이 2D 웹과 비교해서 그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과 질적인 면 그리고 이런 수준 이런 것들이 아주 방대하게 수집이 되기 때문에 상업적인 광고나 또 그런 것에 대한 비자발적인 노출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보호 관점에서의 정책적인 그리고 법적 규제안 그리고 제도적인 마련도 함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민간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의 개발이 메타버스의 기술적 한계 극복과 더불어서 중요한 발전 요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 가능하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또 정책이나 법, 제도적인 부분 또 실무 교육 산업과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과의 연계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소비하는 사람들 이런 실제 사용자의 참여와 그들 간의 피드백 이런 것들이 다각적이고 보다 전차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런 전략 마련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보다 성공적인 교육의 메타버스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미연 박사님 감사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국내 교육 환경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다각적으로 꼼꼼히 하나하나 말씀 짚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토론자이십니다. 저희 교육기부 사업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강력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입니다. 단장님이신 문예진 단장님도 토론자로 모셨는데요. 단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육기부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 단장 문예진입니다. 오늘 크게 저는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0년간 대학생 교육기부가 교육기부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둘째, 앞으로도 대학생 교육기부가 교육기부 문화 확산 중심에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셋째, 이제 대학생 교육기부는 한 발 더 나아가는 새로운 꿈에 도전합니다. 먼저 첫째, 지난 10년간 대학생 교육기부가 교육기부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육기부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의 슬로건이자 비전입니다.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은 박람회를 기준으로 지금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가 10회인데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도 10년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한 2012년 제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계기로 공식 창단되어 사회공헌과 교육 격차 해소 그리고 대학생 교육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열정으로 응답한 대학생 교육기부자는 약 4만여 명, 그리고 초중학생 교육기부 수혜자들은 12만 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 둘째, 앞으로도 대학생 교육기부가 교육기부 문화 중심에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21세기는 역량의 시대입니다. 역량은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행동 기반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성과와 관련이 없거나 띄엄띄엄 확인되거나 관찰이 불가능하거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모두 진정한 역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대학생 교육기부는 교육기부에서 가장 역량 중심에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학생들은 열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전면 5일제가 도입된 이후에 토요일 돌봄 공백이 사회적 문제였지만 이에 토요 프로그램인 함성소리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이번 팬데믹에서도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 그리고 이러한 교육 공백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이에 함성소리, 알락달락, 쏙쏙 캠프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오히려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학생들을 찾아갔고 또 온라인 수업 지원 멘토단인 짝꿍을 통해 심리 정서 멘토링을 진행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대학생들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함성소리, 쏙쏙 캠프, 알락달락 행복한 교실, 대학생 돌봄교실 봉사단, 자유학기제 봉사단, 대세여, 유니도페 아레나, 짝꿍 등 다양한 교육기부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생 교육기부는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에 발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도하며 열정으로 힘을 합쳐 다양한 문제에 도전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육기부 2.0에서도 대학생 교육기부는 중심에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교육기부의 핵심 주체는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기부 2.0에서 1대1 개별 멘토링을 진행함으로써 학습 습관 형성, 취미활동 같이 하기 등 생활 멘토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인데 이것은 수혜학생들과 눈높이를 비슷하게 해서 언니, 오빠, 형, 누나로서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정서적 교감을 하는데 대학생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학생 교육 기부는 앞으로도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셋째, 이제 대학생 교육 기부는 한 발 더 나아가는 새로운 꿈에 도전합니다. 기존 함성소리, 알락달락, 쏙쏙 캠프와 같은 오프라인 그리고 짝꿍과 같은 온라인 교육 기부의 장점만을 살려 블렌디드 교육 기부를 넘어 요즘의 교육 기부 트렌드와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메타버스 교육 기부가 대학생 교육 기부를 통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교육 기부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교육 상황이 더 좋아진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번에 짝꿍 사례로서 한 학생은 부모님께서 외국인이셨기 때문에 한국어에 서툴르셨고 집에 노트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부 사이트인 함께마을 접속도 어려웠고 줌도 처음 사용해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학생이 직접 손그림을 통해서 줌 설치법, 사이트 접속법 등을 알려주면서 멘토링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기기 지원, 데이터 지원 등 물리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기존의 교육 기부들은 교과 연계 진로 체험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교육 기부들은 심리 정선 지원에 초점을 맞춰 대학생 교육 기부를 통해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에 시범 운영된 짝꿍에서도 학습 습관 형성, 취미 활동 같이 하기 등 1대1 생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 기부자, 수혜자, 그리고 수혜학교와 학부모님들의 반응 또한 매우 좋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꿈을 꾸기 위해서는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그리고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과 대학생 교육기부자들의 긴밀한 연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현장에 이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아이디어 공모전과 정기 간담회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시범 운영된 짝꿍의 경우에도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로서만 그칠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지금 시범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회의실 사용, 지원금 등 교육기부자들을 위한 최소한 봉사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의 교육 기부를 위해 비전을 가진 친구들이 교육 기부 현장에서 같은 꿈을 계속 꿀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교육 기부자들은 한 명의 대학생이자 한 명의 사람입니다. 모든 기관, 수혜학교 관련 담당자분들께서는 대학생들을 더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 대학생 교육기부자들과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은 교육기부에 대한 열정으로 항상 적극적으로 섬기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생 교육기부와 우리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육기부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정말 조리 있게 너무 잘해주시네요. 사실 어릴 적에 교육기부를 받았던 학생이 대학생이 되면서 대학생 교육기부단에 또 참여를 하는, 이미 교육기부 사업의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기본 재료로 굉장히 유용하게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교육기부 2.0을 수립하는 데 귀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세 분의 발제와 또 세 분의 토론을 마쳤습니다. 말씀들을 들으면서 교육기부 2.0을 준비하는 것이 다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즉각 움직여야 되는,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고 또 체계적이면서 빠르게 준비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분의 말씀과 그리고 또 세 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공통의 주제가 있었다면 바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가 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장 최적화된 콘텐츠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승희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저희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앞서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까지 또 발전했는지까지 이제 보여주시고 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오늘도 조금 더 갖게 됐습니다. 그 기술이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그런 실제 가상 체험이 상당히 가능한 그런 기술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우리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교육할 때 저희 교육심리 영역에서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기술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느냐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술을 그 심리적인 요소, 정서적인 지원 이런 것들과 함께 융합을 한다면 학생들이 실제로 체험하는 장에서는 실제로 체험을 하지만 또 전혀 다른 체험이지만 또 멋진 체험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간 진로 활동 중심으로 제공되어졌던 교육기부 콘텐츠가 앞으로 그 영역을 어떻게 확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와 같은 그 첨단과학기술 플랫폼을 활용한 그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기대되어집니다. 다만 아까 박윤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상 공간에서의 체험은 실제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 극복해야 될 부분,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상용 대표이사님께 좀 말씀 듣고 싶은데요. 실제로 글로벌 포인트 운영하시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제공하고 계시는데 대표이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교육에서는 사실은 오프라인 형태가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메타버스가 온라인을 모두 오프라인 교육을 모두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메타버스 형태들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교육에 있어서 사실은 그 도구 중에 하나고요. 교육은 사실은 유행을 타면 안 되죠. 하지만 교육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좋은 도구가 나오고 효율적 도구가 나왔으면은 그거를 잘 활용하면은 오프라인 교육에는 도움이 됩니다. 메타버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벽한 오프라인 교육의 대체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보완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현재 비대면 형태에서 온라인 형태 그리고 메타버스 형태가 모든 교육의 전체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도구로 활용하셔서 오프라인 교육과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에 적절히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선생님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은 좋은 교육적인 그런 효과성을 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마지막 질문을 노무정 고문님께 좀 드려볼까 합니다. 교육 기부를 제공하는 이제 기업으로서 그리고 또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한 아이의 진로를 바꾼 이제 사례도 아까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미래는 정말 불확실하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제공하시는 기업들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기부자는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업이 어떤 콘텐츠를 그 교육 주체한테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기업의 본 어떤 그 방향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아까 우리 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업의 굉장히 큰 임무가 있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가장 큰 공헌은 교육 쪽이기 때문에 특히 그 미래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공간을 콘텐츠화해서 제공한다는 것은 학생들이나 교육 주체한테 큰 도움이 될 거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 이제 우리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건 방금처럼 기업이 쌓아놓은 지식, 그 안에 있는 많은 영상이라든지 콘텐츠로 학생들에게 선생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고 또 학생들이 직접 와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공간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저희들이 쌓은 그런 경험들을 전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그 기업의 그런 자산을 콘텐츠화 하는데 그 중간 매개체로서 우리 창의재단 같은 기관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콘텐츠를 만들 때도 창의재단이 다 전문가 집단을 TF팀을 만들어서 저희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만들어줬고 그래서 아까도 방금 이제 질문하셨지만 저희 카이뿐만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뭐 대우조선해양, 현대롯데 많은 기업들이 각자의 지식과 경험과 공간을 갖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과 또 그것을 메타버스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콘텐츠로 제공할 수 있는 소재를 많이 갖고 있다. 그거를 이제 우리 창의재단 같은 기관에서 정말 교육 주체들한테 알맞는 콘텐츠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희 기업은 거기에 적극적인 어떤 그 지원과 이런 뭐 물질적인 또 모든 면에서 그 아끼지 않는 그런 형태의 콘텐츠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고모님 감사합니다. 여섯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육기부가 정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구나. 그리고 또 교육기부 2.0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진화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저희 이사장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사장님 혹시 마지막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오늘 제가 좀 목소리가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교육기부 사업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이만큼 성장을 해왔는데 아까 박인우 교수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과학창의재단이 설계를 할 때 그 교육기관 중심이 아니라 교육기부자, 기관 단체, 또 대학생 봉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컨설팅단도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그 바탕에서 성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보면은 특별히 이제 대학생 교육 기부단이 열정적으로 참여해줬던 부분, 또 카이 같이 좀 선도적으로 하여튼 물론 이제 기업의 브랜드도 이렇게 파워에도 도움이 됩니다만은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기업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방산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걸 오픈하면서까지 기여를 해줬던 그런 기업들 때문에 단체들 때문에 이만큼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2.0을 저희들이 논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의 성과를 충분히 바탕으로 해서 지금 조금 더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좀 비대면 온라인 사회가 더 가까워오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하에서 지금 이제 도승희 교수님 중심으로 저희들이 2.0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메타버스가 좀 중점적으로 좀 논의가 많이 됐는데 우리 조상용 대표님 말씀처럼 사실은 아까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고 박사님께서 이제 메타버스 전반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 또 우려되는 부분,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저는 조상용 대표님 말씀처럼 메타버스가 이제 그동안에 온라인을 우리가 활용할 수밖에 없고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제 3차원 공간 기반의 온라인 컨텐츠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교육이라는 게 현장에서 직접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라든지 배워야 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이제 그것이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시간적, 공간적 제약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좀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부분은 현장 체험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체험을 하면서 그걸 또 계기로 해서 아까 박 교수님 말씀처럼 메타버스를 통해서 한번 1차 경험을 하고 2차로 한 번 더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메타버스가 굉장히 교육적으로 특히 이제 메타버스 효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를 거론하지만은 교육 분야가 굉장히 좀 파워풀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2.0 고민하고 또 한 번 더 버전업된 그런 교육기부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주셨던 말씀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아까 도승희 교수님 말씀 중에서 이제 소외층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너무 학생들 초중등 학생들하고 교사 학부모로만 안정이 돼 있는데 이제 저희들 다문화 가정에 있는 그 학부모들 또 조금은 요즘 실버 세대들도 또는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많아서 디지털 교육에 대한 그런 또는 새로운 기술 동향 세상이 바뀌는 데 대해서 호기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대전에서 이제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그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주관했던 책임자가 저에게 하는 말이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학부모들의 눈에서 두려움을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애들 어떻게 새롭게 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적응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미래를 대비시킬까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본인들의 중년이 된 본인들의 앞으로의 많이 남은 인생의 삶에서 이렇게 급변하는 과학기술 시대에서 뭔가를 더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나 또는 자칫 낙오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외층에 대한 또는 실버계층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는 개념보다는 요즘 평생 교육이니까요. 사실은 뭐 조금 확장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저 아까 조상용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 나라 에듀텍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업체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한번 에듀텍 박람회를 사실 에듀텍을 공공기관에서 다루기는 조금 쉽지 않았던 부분이 그동안에 정서가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좀 에듀텍 박람회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아까 교육기부 아이디어 공모전 우리 저희 문예진 단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 검토하면서 2.0 잘 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기부 2.0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그리고 모든 세대가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자신의 꿈을 찾고 또 그걸 이뤄 나갈 수 있도록 교육기부 2.0이 잘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에도 저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